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 씨는 수갑 착용을 놓고 반발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든 또는 이재명을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지지 반대를 떠나서 사실관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 권리도 있고요. 전 씨는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사 학위는 허위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전 씨가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들로 3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통해 혐의가 소명됐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당일에 유튜브 방송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진 우산을 나눠주겠다며 자신이 만든 단체에 가입하라 홍보했습니다. 한미동맹당 가입하셔가지고 5천 원 이상이니까 뭐 만 원 내도 되고 형편되는 대로 10만 원 해도 되고 100만 원 해도 되고 1억 해도 됩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엔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구속기로에 놓인 전 씨는 심사를 마친 뒤 수갑 착용을 놓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버티며 2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해 유치장 호송이 늦어진 겁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한길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하나? 네. 그게 지금 열리고 있어요. 10시 반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구치소에 대기하는 거지? 끝나면은 이제 대기하러 가죠. 네. 구치소에. 딱 그 형식 절차 딱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구치소에 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안으로 이제 결정이 되거나 뭐 저기 어려운 거면은 뭐 새벽에 결정되거나 뭐 그렇게 하던데 전환기는 아마 빨리 되지 않을까요? 한두 시간이면 될 줄 그죠, 알았는데 지금 점심 먹으러 갔나? 저 속보 한번 찾아봐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방송 중에. 네네. 그래서 저기 그 전환기는 빨리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출석을 하면서 항상 그 퍼포먼스 이거 중시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지 제가 뭐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했는데 아유 담을 게 없어요. 왜? 달라졌어. 오늘은 세상 얌전한 거야. 원래 그라데이션으로 갑자기 마지막에 막 소리 지르면서 끝내거든. 그렇죠. 오늘은 세상 얌전하고 자꾸 이준석 쪽이 집중을 해요. 이준석 내가 걔한 거, 걔 거짓말한 거다. 그러면서 민주당 쪽에 읍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고 좀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더 놀라웠던 건 끝까지 기다렸거든요. 감당 가능하겠냐. 나 미국 가는데. 네. 그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겁먹었고 나 지금도 겁먹고 있는데 미국 쳐들어올까봐 저랑 구속하면 미국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보면은 불화였던 거요? 저는 그 미국 대통령의 그 백악관 초청을 받았다는 게 이 관광 신청을 한 게 아닐까. 그 초청장에 곧 나온다. 그 보통 한 90일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아, 백악관 견학 신청. 네. 그리고 또 거기 모스탕이도 있고 저기 애니팡이도 있으니까 네네. 걔들이 좀 이렇게 새치기도 하게 해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상황이 그 아닌가. 초대장이라고 하는 게 아마 그 견학 신청서가 허가가 나면 나 가야 되는데, 네. 근데 거기 견학 신청 허가증에 보면은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라고 써 있거든요. 오호. 그러니까 야 미국 정부가 반드시 오라고 하는데 아, 외교정부 나를 때문에. 안 보내면 너네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백악관에 노쇼하면 우리나라 그렇죠. 큰일 나는 그렇죠. 거야.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인 한 명이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인원 총량제가 돼 있을 네, 테니까. 큰 외교적 문제네. 맞습니다. 오늘은 네. 또 그것도 안 했어. 기자증도 안 했어. 네. 이제 이게 소용없다는 걸 안 거야. 어차피 벗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 소지품 간소화해야지. 네, 거기서는 뭐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성이 왔네요. 4.16 12주기를 추모합니다. 오늘 세월호 시기 12주기죠.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아유, 오성이 고마워요. 아, 샵소리 하지마님이 800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승승장구 100만 유튜버 됩시다. 나에겐 강성범이 대형 스피커다. 그렇죠.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버티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아이디를 뒤에 읽었으면 조금 다른 의미가 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쌉소리 하지 마. 나에겐 강성범이 대형 스피커다. 쌉소리 하지 마.
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70만 무너지는 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70만 아직 버티고 무너져도 있네. 저는 이 샵쇼리 하지 마 이런 분들 때문에 네네. 아주 버티면서 즐겁게 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전환길의 지금 오늘 이 달라진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전환길의 현 상태가 어떠함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쫄았다. 근데 이준석 쪽을 주로 언급을 하는 게 아마 이준석에 대한 것이 이제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허위사실 유포를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그 극우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좀 마가의 좀 이렇게 동양계, 약간 좀 마가에서도 조금 비주류인 그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뭐 그런저런 매체에 딱 실리면은 그거를 가져다가 쓰는 좀 그런 형태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또 나 인용 보도다 매체 보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방금 얘기한 네. 그 찌라시성의 미국 그렇습니다. 꼴구구들 네. 그 얘기를 갖다가 그거를 기사가 하는 났다. 건데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를 안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렸으니까 요거는 좀 이렇게 벗어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이준석 건이 구속을 앞당기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만약 그 구속까지는 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구속이 된다면은 이준석께 더 예.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오.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는 그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전환길이. 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들이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경찰 단계에서 수사하면서 출국 금지를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출국 금지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나 뭐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할 텐데 그게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법원에서도 이 사안의 중대성하고 도주 우려를 아마 심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거 풀어주게 되면 네네. 출국금지도 풀어질 거예요. 그럼 도망갈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는 뭐 희망이 섞인 거긴 합니다만 네. 전환길 씨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국가에서 좀 충분히 좀 쉬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산 같은 거 만들려면 원가 들잖아. 그렇죠. 영치금은 네. 원가가 없어요. 미국 가는데 또 유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피해서 좀 갔다 나오시면 좀 그 유가가 안정돼 있을 거거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본인은 되게 놀란 것 같아요. 심지어 저래도 감옥 안 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가나 이 생각에 많이 좀 좀 눌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미국 얘기를 하면 또 겁나 갖고 자기를 못 건드릴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인가 이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어제도 이 사람은 본인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들이댔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깜빵에 확정됐다라는 거 어제 주제로 그렇게 올려놓고 하고 있어요. 전환길이 아닌 이재명이 깜빵에 확정됐다. 어제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오늘 아침도 큰 소리를 치지. 오늘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여줬다. 아무튼 구속은 오늘 안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근데 진심인 게 있죠. 이 사람이 그 장사에 있어서는 정말 네. 진심인데 이 구속영장 치면서 얘기를 했던 것도 어제 MBC 보도에 영상 6편으로 3천만 원을 넘게 벌었다. 정확하게 3,260만 원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환길이 아닌데 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개당 아니, 18,000원인데 저거 아니죠. 2만 원이 저거 팔리니까 아니죠. 우산 오늘 장사한다. 들어오면서.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이재명이나 이준석에 대해서 명예훼손될 수 있는 것을 보도했다던데요. 그래서 3천만 원을 6건이니까 6일간 보도된 것이고 3천만 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게요. 이준석이나 이재명 언급 안 하는 날도 보통 그 정도 수익이 나와요. 저 연간요 전환뉴스에서 연간 3억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수익이라기보다는 뭐 당연히 직원들한테 월급 주고 나면 별로 많이 남진 않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은 맞는 거예요? 네, 3천만 원 그거는요. 저 한 달에요. 한 달에 거의 3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6 되지요? 봐. 연간 3억이라고 그랬다가 한 달에 3억이라고 그랬다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한자 공부의 중요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 연간하고 이제 연간은 한자다 보니까 같은 얘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간 네. 뭐라고? 나 이해를 못했어. 한 달 우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3천만 원. 그래서 연간 3천만 원. 3억. 네, 넘어가시죠. 네 말이 더 어려워, 지금. 넘어가시죠. 네,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연간 3억이라고 네. 하다가 한 달에 3억이라도 하다가 근데 6개로 3,260만 원을 벌었다. 근데 본인이 그 기자 덕에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언급 안 하는 나도 그렇게 벌었다? 알았어. 아무튼 그거 언급해서 그렇게 번 거야.
그걸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종종 언급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변호사가 어떻게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미 없는 이게 들이댐인 것 같은데 연간 3억 아니 달에 3억이면은 내가 좀 약간 자괴감이 들더라고. 달에 3억? 나는 1,000만 원 조금 넘거든. 그러니까 어. 생긴 것도 비슷한데. 우산을 팔아. 가만히 있어 뭐 우산을 팔아. 우산 장수 내가- 강서방 이렇게 해가지고. 반박을 못 하겠네. 나 양산을 팔아볼까? 양산이 더 될 수도 그렇지 있습니다. 이게 올여름 더울 테니까. 근데 나는 광고가 있어서 괜찮아요. 네. 광고 덕에 이 편하게 슈퍼챗 하셔도 아니 안 하셔도 되라고 얘기하는 이 힘이 되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이 버는데 이 양반 한 달에 3억을 벌면은. 근데 뭐 대통령이나 이준석을 언급하지 않으면 또 그 정도 번다라고 하는데 그 전환길이 언급하지 않았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든 뭐 하나만한 얘기를 한 것이고, 오유, 좀 이게 이렇게 많이 벌고 거기다 또 후원 계좌도 있잖아요. 네. 후원으로도 잔뜩 들어올 거고 우산도 팔고 집회 그 모은 거 회비도 걷는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을 우리가 놀릴 게 아니구나. 저 양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스울까? 그렇죠. 그 없이 사는 애들 저렇게 모여가지고. 돈도, 돈도 없는데 열심히 그 푼돈 가지고 열심히들 한다 이렇게. 저 그지 새끼 이럴 거 아니요. 나 참. 아무튼 저기 오늘 이 영장 실질 심사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 모르는 게 산책님이 800개 축하해 주셨어요. 어휴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동환님도 오늘 슬픈 날인데 사랑 같지 않는 얘기는 그만하시던지 아니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전화기를 보내달라고. 네. 예, 구치소 앞에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얘기했죠. 이 우산장수 얘기. 이 와중에 어제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재고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산장수에도 또 열을 올렸는데 일단 자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많이 보던 수법이거든요. 사기 수법. 한번 보세요. 한 개당 18,000원인데 2만 원이 팔리니까 우산 장수한다 이래가지고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무료는 아닙니다. 공짜 좋아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입니다. 한미동맹단에 가입을 하셔야 되죠. 조건이 있습니다. 한미동맹단 가입하셔가지고 정회원은 월 5,000원 1년에 6만 원이 되겠죠. 근데 5,000원 이상이니까 형편되는 대로 10만 원 해도 되고 100만 원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뭐 형편되는 대로 이어가면은 뭐 저희들 한미동맹단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혹시나 어르신들 가입 못하면은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한테 가입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저거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었거든요. 자유한국당 있는데 왜 굳이 한미동맹단을 만드냐? 똑같은 사람들한테 또 회비 거들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진짜 회비를 걷는 거였어.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회비를 이렇게 걷는데 그 정액이 아니고 하한선만 있는 거잖아. 하한선이 이제 월 5,000원. 월 연 5,000원. 6만 원.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저 우산 원가 18,000원이라고 하는데 3,000원으로 보인다고. 그러면 한 달만 해도 이익이에요. 그렇죠. 이 사은품으로 주는 거죠. 이거 많이 보던 수법인 거예요. 저기 경품 당첨되셨습니다. 회원 가입만 하시면 저희가 이 경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회원 가입비가 살벌하고 막 그렇죠. 이런 거. 이거를 이거 어르신들이 이러면 속는 모양이지. 이렇게 장사를 쉽게 하는 거였어. 아주 3,000원짜리 가지고 잘 띵가먹고 있다. 잘 팅가먹고 있다. 대단한 양반입니다. 근데 이 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공짜 좋아하면 공산주의자다. 뭐 그래? 알았어. 우리 그래 공짜 좋아한다. 공산주의자. 근데 중국산을 쓴단 말이에요. 네. 공산당 그렇게 싫어하면서 중국산 쓰니까 3,000원이라고 하는 거고 국산 쓰면 18,000원이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 앞에는 멸공이고 뭘고 없나 보다. 뭐 본인은 중국산이 빨리 제작돼가지고 네, 가격은 안 싼데 이제 중국산으로 했다고. 빨리 주려고 그랬다고. 네네, 빨리 만들려고 그랬다고. 그 비싼 네, 가격 본인은 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저희들이 우리들이 이제 뭐 광복절이나 이럴 때 태극기를 개양을 하잖아요. 그 태극기를 개양을 할 때 비가 올 경우 개양을 거두라는 맞아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지. 국기가 비에 맞으면 안 되니까. 근데 국기로 우산을 만들었어. 그것 때문에 구속되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도 오라고 그러지 구속시키고. 네. 이거 참 특이한. 그렇게 특이한 됐네. 경우다. 네.
뭐 우리 아주머니들은 아직 뭐 안 나와가지고 집회하는 거 보니까 이제 하얀색 우산에다가 본인들이 태극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늘 나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회원가입하셔가지고 달에 1억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재산들 그리고 모아놔 놓으셨던 것들 전세자금 같은 거 얼른 빼셔서 월세로 전환하셔가지고 전환기지에게 입금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소원 푸는 방법이다. 아무튼 돈 앞에 중국산을 쓰고는 이 그 멸공을 외치는 전환길. 신세계 정영진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멸콩 하다가 결국 이제 경제적으로 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중국이랑 같이 손잡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쟤들은 아주 정직해요. 돈 앞에서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아들, 딸, 손자한테 대신 가입해달라고 하면 된다. 복잡하면. 이것도 떴다방수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래서 이 구성원들이 연배가 꽤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어르신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제가 바쁜 와중에 또 잠입을 했습니다. 어디? 한미동맹단에. 가입하라고? 네. 가입하려는데 해야죠. 그래서 가입을 해서 이제 회원 가입은 했어요. 그래서 글을 쓰려고 또 저도 진심으로 우리 또 한길쌤을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네임드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왜? 정회원이 돼야 된대요. 그게 돈이야? 그래서 정회원 등급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입금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솔직하다 얘. 그래서 안 했어? 그래서 안 했죠. 5천 원 없어서. 5천 원 해고 한 10,000원 정도 아유, 해야지. 저 이런 사람한테 돈을 10원도 보태줄 수 없는데. 근데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르신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금 보냈다라는 걸 그 증명을 하려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까지 지금 다 올리고 있어요. 그 카페에다가. 저는 그거 딱 보고 야 이거 사고 나겠다. 이거 지금 금융사고 나겠다. 잘못하면. 그 노다지인데 그 보이스피싱 하던 애들한테는. 그쵸. 그 성향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이고. 그 제가 글을 왜 써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이 전한길 선생님을 구하러 이제 이 회원들이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네. 신고를 시작했는데 뭐 어디다 신고하냐면 CIA보다 지금 이제 모사드에 해야 된다. 그래서 모사드가 지금 CIA보다 먼저 올 수 있다. 한길쌤을 구하러.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라 그랬냐면 털모사드 하려 그랬거든요. 털모사드.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못 좋아할 수도 따랐습니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못 그 따랐습니다. 5,000원 네. 아까워서 안 하신 거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드디어 역사적인 법정에 섰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는데 죄목은 일단 명예훼손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으로는 구속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과학적으로 좀 전망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쳐서 사실은 이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전반적인 느낌이나 일감으로는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입고 내신다고 봅니다. 입고 되신다고 보니까 어떤 근거에서요? 네. 우선은 이런 일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사실은 실형도 잘 안 나와요. 실형도 잘 안 나오고 대부분 이제 그 벌금 수준에서 끝나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네. 이거를 경찰이 검찰에다가 영장 청구 신청을 했고 검찰이 전환기를 또 불러다가 조사를 한번 한 다음에 영장을 신청을 한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만큼 검찰도 너무나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본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도 청구해야만 한다라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사실 전환기 보여줬죠. 왜냐하면 지금 전환기는 자기가 이제 막 신념에 차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재명이 하명 수사니 어쩌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가 뭐냐면요. 나 계속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하. 나 지금 이 이야기 계속 할 거야. 왜냐하면 야 나는 원래 기사에 나와 있던 거 그거 다시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그 말은 나는 이거 계속 할 거야 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정말 안 좋은 부분이 이거를 가지고 수익 창출을 했다는 거. 이게 이제 그 내란 기간 동안 스카이데일이었나요? 그게 단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된 이유거든요. 그걸 수익으로 연결했다. 그렇군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앞에 신인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검찰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 5명이 갔대요. 지금 5명이 나갔어요, 진짜로? 언론에서 저도 본 거나 제가 그래요? 가서 본 네. 거는데 얼마나 기괴하겠어요. 그 검사 입장에서 이 명예훼손 사건에 한 명이 앉아 있고 거기에 변호사 5명이 쭉 있단 네.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냐고. 앞에 딱 있으면
아니 이거 30조 맞죠? 30조 이야기 누가 들어요? 꿈속에서 가브리엘이 해줬는데요. 이거를 뒤에서 변호사 5명이 앉아가지고 꿈에서 본 걸 이야기한 거니까 이거는 무혐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었다는 걸까? 거기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중요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변호사. 누굽니까? 이하상 변호사님이 계셨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서 상상했을 때 이분이 저기 우리 그 누구야 국방부 장관 누구였죠? 그 예전에 김용현 전 장관. 김용현. 네, 네. 김용현 장관 법정에서 변론하듯이 검찰청에서 피의자 변론했으면 이거는 골인이에요. 그런 사람 설명해 준 거고 제가 그래서 전환길이 이제 영장심사 들어가기 전에 길게 기자들하고 문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씹어 먹어서 이제 요지를 전해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두 분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건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의혹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에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나 폈고 하나는 김현지 그 비서관의 아들이 싱가포르에 유학 중인데 유력한 정치인을 닮았다더라.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타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환길이 어떤 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냐. 이거는 내가 주장한 게 아닙니다. 먼저 주장한 게 아니에요. 최초 보도는 딴 데 있어. 나는 그냥 재인용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벌성이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묻는데 신인규 변호사 법조인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저도 이거를 정말 법적으로만 우리가 놓고 보면 이게 뭐 정말 뭐 표현의 자유 영역 내지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우리가 관용하는 게 맞아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 넓은 범위에 비춰 보더라도 이미 전환길은 그 범위를 넘어섰어요. 제가 넘어섰죠. 아니, 넘어섰어요. 아니 꿈속에서 가브리엘이 이야기해줬다는데 아니 그래서 넘어서가지고 저도 사실은 저는 표현의 자유를 그래도 굉장히 넓게 보호하자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고 저는 뭐 공직선거법에도 사실 그 허위 사실 유포나 이런 거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정치로 우리가 심판하는 게 더 건강한 네. 민주사회가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저는 이게 법원의 태도라는 게 지금 보시면은 이진숙 때도 그때 뭐 영장 발부됐다가 또 체포영장 또 기각되고 막 그렇죠.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진숙이 막 그때 수갑찬 화면 보여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포적부심에서 그러니까 이 법원의 태도가 제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과는 좀 다른 입장에서 아마 법원은 좀 이렇게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넓게 말해서 법원은 제가 말한 이런 표현의 자유의 범위 이런 쪽으로 영장을 뭐 기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유 이 정치판에 우리 법원이 끼는 게 좀 싫다. 이런 좀 소극적 태도로 아마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쪽으로 좀 하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전환기 이런 정도 생각 좀 한 것 같아요. 보통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에서 하는 평론가들 일부 같은 경우에 신문 기사나 언론 기사에 그냥 의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용해서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야. 언론사에 보도했잖아. 그 내용 가지고 한 거야. 아마도 그러면 처벌 안 받는다는 생각해야 해서 그러니까 구속까지 할 건 아니라는 이런 거지, 내용들은 지금. 다 내가 최초에 보도한 게 아니고 어디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보도가 있던데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전환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문제가 아니,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네. 물론 판사님께서 이걸 보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거 기각하면 전환길 내일 당장 나와가지고 거 봐라 내 뒤에 미국이 있다. 미국의 압력에 사법부가 굴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부가 이건 뭐 조이대 체제에 좀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굉장히 정의로운 판결을 좀 안 하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아서 저도 당연히 제 법감정으로는 당연히 이거 영장 발부되고 전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법부가 그런 헌법소의 의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지 않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인용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같이 영장 청구되면서 혐의 중에 하나가 다른 혐의는 이준석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준석에 관련된 부분은 강력하게 진실 주장을 합니다. 이준석 하버드 경제학과 박사학위는 허위다. 진실 규명이고 알 권리 충족이다. 전혀 다른 맥락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좀 뭐 옛날에 과거에 뭐 타블로시 뭐 그런 뭐 학력 뭐 타진요. 타진요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래 해온 주제긴 한데 저는 뭐 제가 이준석 의원의 그 학력에 대해서 제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별로 들여다보진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또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 뭐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했다부터 해서 뭐 졸업장 위조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전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살 수 있겠느냐. 저는
별로 여기에는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환길, 이준석 사이에서는 뭐 복잡한 논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알고 싶지도 않아. 알고 싶지도 않고 몰라. 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서 맞아요. 역설적으로 이거는 구속의 필요성을 많이 떨어뜨려요. 별로 관심이 없어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론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그런 대통령 부분은. 사례랑은 이게 좀 많이 달라.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네. 여기서는 저도 뭐 기분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만 이거 전환길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구속의 필요성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러면 볼 때는. 구속 사유 중에 또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 범죄 사실 소명 정도도 있겠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느냐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소명을 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162일간 있다 온 건 맞는데 제가 2월 3일날 귀국을 해가지고 귀국 사유가 뭐였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귀국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려는 사람 아니다 얘기하는 거고. 자기 알리바이를 지금 그 여기에 더해서 또 이렇게 신박한 주장을 하나 했는데 결국은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또 얼굴도 이렇게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를 도망갑니까?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전환길 씨를 운명을 가르는 거는 저는 재범 위험성이라고 봐요. 재범 위험성. 도주 네. 위험성이 없어도 재범 위험이 높으면 입고예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너 밖에 있는 동안 조용히 얌전히 재판 잘 받아라고 하려고 불구속 기소를 하는 건데 아니 얘는 밖에 나가가지고 확신범이야 더더욱이나 그거 내가 하는 거 괜찮아 내 말 다 맞아 이러고 돌아다니면 법원 입장에서는 얘는 나가서 동일한 범죄를 또 저지르고 그것도 이 행위를 통해서 수익까지 창출을 한다면 돈까지 벌었다고 그렇죠. 한다면 이거는 재범 확률이 너무 높다. 이런 판단하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도주 위험, 증거 인멸 위험 뭐 하는데 이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야. 다 걸릴 필요 없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재범 위험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야, 그래서 그 수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변소를 그렇게 하고 들어간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설명하다가 본인의 전환기 뉴스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그렇죠. 밝힌 바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액면 그대로 방송을 적어놓은 걸 타이핑한 거라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따져봐야 되지만 이렇게 설명한 걸로 돼 있어요. 전환길 뉴스에서 연간 3억 원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수익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직원들한테 월급 주고 나면 별로 많이 남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거다. 이게 특정하게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돈벌이 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번 돈을 다 직원들 월급 주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나 원래 한 편에 한 3천만 원 정도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나 원래 한 편에 한 3천만 원 정도 나와요. 1억이 월 한 6억 정도, 3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월이었어요. 이게? 아니. 처음에는 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 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월이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기자가 엇가침에 뭐 이렇게 연월이 바뀌었냐 뭐 이렇게 수입이 한 거예요? 예. 수입이 월 단위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아, 나오는데 그랬구나. 예. 사실 얼마를 버는지 이런 건 별로 궁금하지 중요하진 않아요. 않죠. 네. 내 배알만 꼬여있지. 아니 그리고 이게 뭐 법적으로는 어쨌든 그 이익을 전환길이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3억을 벌어서 다 인건비로 털었든 말았든 그렇죠. 그 사람 네. 그렇죠. 무슨, 자기가 다 고용해 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익의 귀속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저는 그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저도 구속돼야 된다는 재범 입장이지만 위험성 때문에 아마 판사님은 그래도 전환길이 나가서 저 재범 일으킬게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반성하겠지, 그 그러니까 아마 자리에서는.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전환길이 일단 지금은 잘한다고 근데 하니까 여기서 하나 잠깐 뭐냐면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거로 봅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겠죠. 답변할 수 있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말이죠. 진실 투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가서도 그 의사를 굽힐 이유가 없어 근데 보여요. 문제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이게. 영향력 있게 퍼져야 되는데 아니 퍼지질 않아요. 같은 변호사도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죄송스럽긴 한데 저는 전환길이 이 말로는 안 그럴게요라고 하려고 해도 네. 주변에 변호사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이하상 같은 부류의 전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